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7일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문영배, 이미선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면 좌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바로 정통 좌파들입니다. 이미선은 여러분 유명하죠. 잘 알죠. 네. 뭐 언론에 어저께도 그저께도 막 장식했으니까 그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밥맛이 떨어질까 봐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헌재는 지난 3일 제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기일에 준비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1회, 14일 2회 변론기일을 딱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보통 통상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갖다 일주일에 2번 집어넣습니다. 누가요? 바로 이미선이라는 그 재판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일정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아마 이제 대충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알긴 알 거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종료된 후에 일방적으로 3차례 변론 기일을 갖다 20일, 23, 24, 2월 4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참 가당치 아니한 이런 일정을 잡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협의도 하지 않고 말이죠. 도대체 대통령을 벌써부터 예단하는 겁니까? 탄핵을 인용하겠다, 탄핵시키겠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3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뒤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했다. 이렇게 기사는 얘기하죠. 그래요.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하였고 형사소송 규칙 제124조의 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겼습니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는데. 헌법을 어기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선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게 누가요? 법률 대리인이요.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헌법 공부를 시켜준 거죠. 법을 상기시켜준 거죠. 네. 즉,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데 형사소송 법령에는 공판 기일을 지정할 때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이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가 변론 기일을 막 지정했다는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거는 헌재가 탄핵 심판을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중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크게 얘기하면은 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재인이가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이제 4월 18일 종료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한 표 던지자, 두 표 던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보라는 겁니다. 예. 누구보다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헌재가 두 헌법재판관 임기 중에 종료에 맞춰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 일정을 빠르게 만약에 가져간다면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면 이거는 졸속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더 퍼블릭이라는 그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기관이라면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에 맞춰서 탄핵 심판 일정을 진행할 게 아니라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신중하고 공정한 결과를 내리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더 퍼블릭 기자가 항변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따지고 있는 거 국무회의 문건이 어떻다느니 서명이 어떻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무회의 문건 서명 여부라든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니 운운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노무현 때도 헌법 법률 일부 위반은 탄핵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의 그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해야 했다는 것도 대단한 큰 문제입니다. 탄핵소추를 그걸로 시켜놓고 그걸 빼겠다 그러고 빨리 진행해가지고 두 사람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사퇴하기 전에 빨리 심판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더 퍼블릭 기자가 완전히 그거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 언론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문영배 이미선 시간표에 따라서 일정도 막 땡기고 해서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제 깨어나 있습니다. 깨어나 있어요. 민심은 홍수와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심이 한번 밀려들기 시작하면은 쓸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걸 민심에 거역한 자들을 확 쓸어버리는 게 민심이라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귀환해야 됩니다. 귀환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이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전파해서 모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심으로 대통령을 함께 수호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확대해서 전 국민이 일어서서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건설할 바로 그날이 바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안녕히 계십시오.